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10일, 지금, 저녁 21시 53분이네요. 저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쿠팡 물류캠프에서, 상차해가지고,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을 두 번을 운송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상기석동에 또 쿠팡 물류캠프에서 지금 상품들 지금 상차를 지금 독구에 접어나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잠시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카메라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화물 운송업을 이제 편의점을 6년을 하고 나서 모두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작한 지 한 횟수로 3년 차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요즘 사실 이 좌파 정권에서 늘 더 심한 현상이 느껴지고 체감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일반 1층이 예전에 상가들이 보통 1층 상가들은 거의 공실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천 계양구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양주시도 그렇고 의정부시도 그렇고 이렇게 쭉 다니는 그 시군구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 많이 그 폐업이 돼서 공실이 자꾸 늘어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점을 그 문재양 정권에서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유흥가 상권에서 처음 권리금까지 주고 거의 비용이 투자 비용이 한 근 8천만 원 정도 드는 상태에서 10평짜리, 실내가 10평이고 테라스가 한 7평 정도 되는 그 점포를 이제 상가 모퉁이, 편의점은 입지가 좋은 게 그 모퉁이 구석에 이렇게 두 면이 이제 외부에 손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제일 최적의 입지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신원동, 거기가 삼성 원흥지구의 또 하나의 어떤 신도시의 일환에 있는 그 동네인데, 신원동에 이제 좀 최적의 장소라고 이제 그 편의점 점포 개발팀에서 이제 좋게 본 장소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제 거기에 오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불과 오픈하고 신규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시국이 저희에게 접해졌죠. 그래서 저녁 한 6시 7시만 되면 손님들이 아예 밖에 다니질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낮에만 거의 하게 되는 경우였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매출을 운영을 잘해서 10평짜리인데 이제 거기에 근무했던 이제 근무자들, 일명 아르바이트 근무자들한테 물어보면 편의점을 운영을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10평짜리 점포치고 한 3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다양한 상품들과 재고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갖춰놓고 장사를 하시는 면이 좀 남다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흥가 상권이 사실 가장 코로나 시국에 가장 피해를 입은 어떤 음식점이든 유흥주점이든 편의점이든 모든 관련된 그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점포들이 굉장히 영업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주택가 상권, 왜냐면 다들 일찍 들어가면서 집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제 안주를 다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매출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본사에서 좀 점주가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실적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나오는 그 장소 점포를 이제 저한테 좀 인수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그쪽 권리금을 또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지불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점포에서 영업 순이익 50만 원만이라도 남으면 내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점포를 인수를 해가지고 100만 원 내외로 나오던 점포를 일평균 매출 한 200 가까이, 거의 180만 원 이상 해서 한 200 가까이 최고 매출이 나오고, 명절 때는 거의 뭐 300만 원까지도 매출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점포 운영을 잘 또 리뉴얼을 해서 다양한 상품군들을 갖추고 손님들의 입맛을 또 지역, 또 거기가 마을 단체, 거기가 덕양구 관산동이었는데요. 그 아파트 한 동하고 이제 주변에 빌라 연립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옛날 시골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뭐 세대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전임 점주가 못했던 부분을 좀 굉장히 친절하고 깔끔하게 좀 스마트하게 매장을 운영을 해서 동네 어르신들부터 젊은 세대까지 되게 제가 좋은 이미지를 또 드리게 됐고, 또 저는 다다익선, 뭐 하나의 상품을 제 값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남겨서 본사하고 배분을 나누는 과정을 좀 더 그렇게 이득을 추구하는 이윤 추구 운영을 한 게 아니라, 뭐 가장 뭐 주류 쪽에서 뭐 처음처럼 참이슬, 이게 가장 또 유명한 상품들 아닙니까? 그거를 뭐 다른 점포에서는, 다른 편의점은 뭐 1,600원에 뭐 상품의 그 원가가 인상됐다고 그래서 뭐 1,600원에 판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400원 올리지 않고, 인상을 하지 않고, 가격을 오히려 적게 낮춰서 또 판매를 하고, 또 막걸리도 뭐 예를 들면 뭐 1,800원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1,400원에,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뭐 자녀가 생활비도 안 주고 뭐 용채도 안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오셔서 또 담배를 사시고, 또 이렇게 가끔 막걸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사가실 때, 또 저도 한두 병을 제가 계산해 가지고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또 직접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또 아파트 입구에 그 점포에서 가까운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데 어르신들이 가끔 나와서 거기 앉아 계세요. 또 가끔 쪼그려 앉아 계실 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종이컵까지 해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막걸리를 오히려 갖다 드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네는 복 받을 거야. 내가 이 동네에서 자네만큼은 욕하지 않는 거 알지? 흉보지 않는 거 알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해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사실 하나를 팔아서 더 담은 1, 20원이라도 더 남기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뭐 더 많은 양을 손님들이 사가실 수 있게끔 가격대를 다 조정을 해서 손님들이 부담을 좀 덜 갖고, 뭐 장사는 이득보다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전체적인 손해가 더 많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뵙는 손님들하고 인과관계를 너무 끈끈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손님들한테 대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점포의 매출도 올라서 본사에서 굉장히 저를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됐는데, 이제 거기는 풀알바,
알바로 모든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순이익이 50만 원이라도 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매출을 굉장히 거의 2배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순이익이 자체가 남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예상했던 거에서 실패를 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이마트 입사를 세븐일레븐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보고 그것도 가맹점으로 이제 권리금을 지급하고 제가 이제 본사하고 배분율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의 가맹점을 그쪽에 저보고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두 군데가 다 가맹점이고 권리금도 많이 제가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영업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지금 그 신원동이라고 했던 삼성 신원점은 제가 아버지하고 거의 입사시 주7일 거의 교대를 하면서 운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70이 넘으신 연세에 거의 주7일 16시간 가까이 아버지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사 위주로만, 계산 위주로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물건도 다 채우고 청소도 다 해놓고 발주도 다 하고 뭐 재고 정리도 다 하면서, 최대한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께서는 계산 위주로 그리고 유통기한 관리 위주로 두 가지 정도 해주시면서, 또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또 도시락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렇게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는데 노력은 했으나, 또 거기는 신도시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10평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또 담배가 많이 팔리는, 또 유흥가 상권은 담배가 많이 팔려서 매입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편의점은 음료, 주류 이렇게 뭐 먹거리가 많이 나가야, 특히 물 이런 음료수 쪽, 주류 쪽에 많이 나가줘야 조금이라도 그 이익률이 좋아서, 매입률이 좋아서 저희에게 이제 순이익이, 정상금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쪽 유흥가 상권은 담배를 워낙 많이 피는 분들이 많이, 또 술을 드시면서 유흥주점에서 또 담배를 사가시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매입률이 안 좋아서 순이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아무리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루도 못 쉬면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만큼이라도 주말에 좀 쉬시게 해드리려고 이제 근무자도 오히려 채용을 해서 결국은 몇 년 운영하다가 근무자까지 채용을 하는 경우로 손실을 보더라도 또 전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식사동 거까지 하면 좀 나으려나 또 이러다 보니 한 군데 더 하면 좀 그래도 나을 거라는 희망으로, 이제 거기서도 50만 원만이라도 더 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거기는 이제 뒤에 빌라 단지가 있고 앞에는 거의 메인 도로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 50% 상권 겸 로드라고 그러죠. 도로에 옆에 붙어 있는 점포들을 보통 로드인데, 거긴 반로드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주택가가 바로 뒤에 있고 앞에가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8차선 정도 다니는 그 6차선인가 그 정도 되는 도로다 보니까 이제 로드가 돼서 로드 주택 상권에 있는 점포다 보니까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맡아서 신규로 오픈을, 본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위탁, 점주한테만 운영을 맡기는 위탁 점포로 제가 이제 맡아서 운영을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오픈과 동시에 당시에 경기가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안 좋다 보니까 영업에 뭐 잘 되는 점포들이 쉽지 않았는데, 저는 오픈하고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를 나오다 보니, 그 보통 일반 신규 담당 영업팀에서 기존 영업팀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담당 직원이 FC라고 그러거든요. 세븐일레븐은. 그리고 GS25는 OFC라고 그러고. 근데 이 기존 영업팀으로 저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두 군데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영업팀하고 지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본사 직원이 와서 상품 관련 뭐 또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뭐 전달 사항이 있던 것들을 얘기해 줬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저는 이쪽 식사동 점포는 식사타운이었는데, 일산 식사타운점, 여기는 이제 계속 신규팀에서 제가 영업 운영을 잘 하는 부분에서 신규팀도 실적을 또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매출을 나름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거기 대신 또 그만큼 또 인건비가 나가야 돼서 거기도 적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 가까이 나와도 풀알바를 해도 이득이 안 되는데, 120만원, 100만원 정도 나와서는 풀알바해서 이익이 전혀 남지 않는 상황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감수하면서 한 4년간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빚의 빚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모두 정리를 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하던 중에 유튜브에서 물류 산업 쪽이 앞으로 대세다. 그리고 이제 저도 손님들을 하루에 400명 이상을 만나니까 너무 시달리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굉장히 오실 때마다 라톤, 막 솔톤, 라톤으로 반갑게 아침부터 인사드리고 가실 때도 반갑게 인사해서 그런 점을 좋게 보시는 분도 있었고, 너무 또 이미지가 밝고 명랑한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분도 간혹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좋아하셔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들 대는 그 모습들이 좋게 봐주셔서 손님들을 한 400명 이상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 500원, 1000원 뭐 사가면 도움이 안 됩니다.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바구니도 다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담아 가야지 오히려 단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아니 뭐 500원, 200원, 1,000원 뭐 이렇게 사가는 그 유흥가 상권은 큰 매출이 뭐 하루에 한 200만 원 나온다 해도 사실은 돈이 안 되는 상품들만 나가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수 없는, 사실 내실이 굳이 이렇게 좋지 않은 구조로 운영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빚이 자꾸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면서 버틴다고 해도 안 돼서 모두 본사에게 정리를 해서 넘기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화물 운송업이 이제 앞으로는 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독고다이로 혼자 사색하면서 이렇게 또 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또 근데 또 순수익 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뭐 그런 광고를 보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또 유튜브가 약간의 과장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순수익 1,000만 원을 벌자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잠도 못 자고 한 달 내내 쉬지 못하고 차 안에서 차박을 하고 정말 먹고 자고 다 이런 모든으로 이제 24시간 주 7일을 운행을 해야만 간신히 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실질적 구조를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또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모든 일에 있어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참 아쉽게도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트러커, 좋게 말하면 트러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지금 회수로 3년째 하고, 지금도 주 7일 24시간 운행을 하면서 주로 지금은 쿠팡 물류센터를 위주로 센터와 센터를 지금 다니는 그런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찾고 마련하려고, 틈나는 대로 자야 되고요, 졸음운전을 안 하려면. 그리고 뭐 대기를 하면서 또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것들은 또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데이트는 현재 못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저에게는 또 이렇게 정치적인 뭐 바램과 꿈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기회라면 기회가 또 주어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준비는 최대한 열심히 해봤지만 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방향을 말씀드리고 함께 좀 해주시면
또 저도 또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받고 응원을 받아서 또 좋은 또 정치 쪽에 발을 디뎌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올바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제가 어떻게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한 20분 정도 지금 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약간 모든 일에 있어서는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서라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늘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교수님들이 뭐 애칭으로 김성실이라고도 불러주셨는데 뭐 하여튼 지금도 뭐 성실한 모습은 기본이고요.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최대한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저는 뒤통수를 제가 맞았지 누구를 뒤통수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또 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맨날 좋은 일만은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떡합니까?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뭐 어제도 그랬고요. 저는 뭐 주어진 환경에서 일단 열심히 충실히 또 저희 어머니 노무님 한 분 잘 노후를 잘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게 가지면서 나아가고자 지금 또 하고 있으니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영상을 찍고요. 저는 이제 좌파 정권에서 늘 어려운 환경 속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늘 체감하면서 지내는 마음이 속으로 너무 안타깝고 이게 보수 정권의 우파 정권에서 너무 아쉽게 이렇게 중도 하차를 하시면서 그 과정들이 너무 바라봤을 때 그냥 가슴이 아픈 그런 느낌을 갖는 국민으로서 어쨌든 제가 뭐 크게 뭐 율도국의 홍길동도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잘 버티고 계셔 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나라도 국가도 정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오길만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